교재 한번 봐보실래요? 자, 그 146페이지 해가지고 이제 서론 나오잖아요. 서론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고, 뭐 전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괜히 보면 막 머리 아파요. 사례로 접근한 라이브 민법 뭐 이런 것도 읽지 마세요, 지금. 아셨죠? 그리고 보면 147페이지에 이제 민법의 책에 나오죠, 그죠? 책에 나오는데 민총,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 10개, 15개, 10개, 5개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는 여기가 뭐 14개, 여기 6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5개, 6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 줄든지 여기가 하나 줄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구도예요. 이런 구도인데 넘겨보세요. 자, 149페이지 나오죠. 권리 변동 나오죠. 자, 권리는 뭐가 있어요? 물권하고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물권이 변동했다 그러면 이걸 더 넓게 말하면 권리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에서 물권 변동이라고 표현했지만 민법 총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사항이니까 물권 변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더 넓게 권리 변동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뭐예요? 특정인에게 그죠? 계약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랬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그랬죠. 물권 그러면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그리고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사람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죠.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단독행위라고도 표현했죠. 뭐 해제한다 이런 거.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래서 형성권 그래요. 항변권 뭐 동시행항변권 있었죠. 그죠? 네. 미쳤냐? 이게 이제 동시행항변권이죠.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뭐 라이브 민법 이런 거 뭐 볼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자, 권리 취득 보죠. 그죠?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 그러죠. 그죠? 매수했다 그러면 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어받는 거죠. 상속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승계 취득 그러죠. 그죠? 승계 취득.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것은요.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등기로 설명드렸죠. 소유권은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리고 매매하면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고 그랬죠? 근데 소유권 이해의 권리,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맨 처음에 하는 등기를 설정 등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저당권을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뭐겠어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승계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설정적 승계도 뭐겠어요? 거기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런 거 있죠. 설정 등기 해주니까 뭐라고 그래? 설정적 승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쉽다. 아셨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모르고 막 하니까 막 암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넘겨보세요. 박스 3번에 권리 변동의 원인 나오죠. 그죠? 자,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나오죠. 그죠? 어떻게 아시라고 그랬어요? 법률 사실 그러면 요리 재료, 뭐였죠? 당면하고 시금치. 그죠? 그러면 법률 요건이 잡채, 요리란 말이에요. 요리. 먹었더니 맛있더라고. 법률 효과. 아셨죠? 더 이상 안 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자, 그 다음에 뭐 사례로 접근한 라이브 이런 것도 볼 필요도 없어요. 머리만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서 법률행위 나오죠. 151페이지 나와요. 법률행위인데 거기 개념 보면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처럼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2번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었죠. 법률 규정은 어땠어요? 법에서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법률행위는 계약이니까요.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매매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준법률행위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자, 박스 2번에 법률행위 요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나오죠? 네.
성립 요건에 세 가지 나오죠. 그죠? 일반적 성립 요건이 뭐예요? A, B 당사자가. 그죠? 이게 상계동 100번지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 뭘 했어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립한다고, 성립하는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무효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불성립, 그러는 불성립. 오른쪽 유효 요건 나오죠. 그러면 당사자는 어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저기.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무효. 아니, 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목적이, 여기는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만 나왔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뭐라고요? 무효. 그렇죠, 그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거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우리는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고요? 네 가지. 107조 비지능 표시, 108조 통정오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그랬죠. 그렇죠? 자, 취소 사유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뭐예요?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 행위 무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 능력. 제한 능력자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있죠. 그죠? 사기 강박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구별할 개념 보면 토지 매매 계약이 장시간 교섭하다가 결국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그럼 매매 계약이 불성립했다 그러죠. 토지 매매 계약이 마침내 10억 원에 체결됐다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췄죠. 그죠? 근데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유효하다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죠?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체결은 됐죠. 성립은 했으나 뭐예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박스 3번에 법률행위 종류 나오죠. 그죠? 자, 계약과 단독행위 나오잖아요. 계약과 단독행위 나오죠. 단독행위는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거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상대방 도달하지 않아도 그죠? 유언이 대표적이죠. 암기하지 마세요. 개념만 알고 가는 개념만. 넘기세요. 계약 나오죠. 그죠? 계약 나오면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죠. 그죠? 근데 증여계약도 있다. 증여계약. 증여계약. 맨 끝에 보면 합의해제라고 나오죠. 그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그러죠. 해제는 뭐예요? 단독행위라고. 단독행위. 단독행위인데 나중에 우리 이제 해제해서 공부합니다만 채무 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그냥 계약 해제해버릴까? 청약. 좋아 해제해버리자. 승낙. 이렇게 해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합의해제 그래요. 해제 계약이라고도 하고 합의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에 불효식 행위와 요식 행위 나오죠? 우리는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불효식 그랬죠. 그죠? 유상, 무상 나오죠. 그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공짜가 없어요. 전부 뭐예요? 유상 그랬죠. 그죠? 근데 무상 보면 증여는 뭐예요? 무상이라고. 공짜로 주니까 무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공짜로 빌려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대차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오세요. 153페이지 보면 4번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오죠. 그죠?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오죠? 그런데 자, 채권행위 보면 의무부담이라고 적어져 있죠? 채권행위를 하고 나면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그러죠? 그래서 기억번, 행위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뭐 매매계약처럼 얼마 뒤 장래 이행해줄 의무부담 약정을 하는 것 그랬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뭐가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게 중요하죠. 아셨죠? 물권행위, 물권행위를 뭐라고 돼? 처분행위라고 하잖아요. 처분행위. 그죠? 물권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물권행위는 여러분 개념이 맨 처음에 책으로만 읽으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잔금 줄 때 매도인이 뭐 줘요? 등기 서류 탁 넘겨주는 행위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권행위. 이거 넘겨주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물권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와 대립하는 개념 그랬죠. 그죠?
채권행위에 의해서는 채권이 발생할 뿐이고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그러나 물권행위에서는 그 물권 변동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처분행위 즉시 권리가 발생함. 더 이상 장래 이행해줄 의무가 없음. 그랬죠. 그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계획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있죠? 이전하는 행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물권행위. 그죠? 그러니까 물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도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여기 안 나와 있으면 뭐라고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아셨죠? 뭐 라이브 민법 이런 것도 안 봐도 돼요.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까지 본 것이 바로 법률행위 부분 본 거라고. 법률행위 본 거예요. 여기까지 몇 분 만에 보라고요? 10분 보라고. 10분 지나갔다 그러면 넘겨버리죠. 아셨죠? 안 보는 거예요. 거기 10분 넘어갔다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목적 보는 거예요. 목적 보는 거예요.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있죠. 그런데 확정돼 있어야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지 부동산 그 다음에 3억 원 이렇게 확정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당사자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 시가보다 싸게 그러면 뭐예요? 계약은 성립했죠. 성립했으나 그런 계약은 뭐예요?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과 가능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표를 한번 봐보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수차례 볼 거예요. 수차례 볼 건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암기하지 말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세상에 없는 표예요. 제가 만든 표예요. 민법에 있는 거 싹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 하나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죠. 자, 이 확정 가능해야 되죠. 가능해야 돼요. 근데 불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을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인데 이 불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건 몰라도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뭐냐면 허수아비 같죠, 그죠? 그잖아요. 허수아비 같죠? 이것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공부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랬죠, 제가. 자, 뭐냐면, 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관 도장 찍었어요. 계약을 한 거예요. 아셨죠? 즉,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요? 법률행위 언제 성립한다고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고 그랬죠? 성립한 거예요. 아직 도장 안 찍었다 그러면 성립 안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성립했는데 목적물이 불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립했는데 목적물이 불타 없어졌어요. 이때 언제 불타 없어졌느냐 그 문제예요. 언제 불타 없어졌느냐. 그랬더니 이미 계약 전부터 불타 없어졌는데 그 부동산 매매 계약 맺었을 수 있죠. 자,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계약하고 났더니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전에 불타 없어진 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계약 후에 불타 없어졌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후발적 불능이다. 그러면 계약할 때 어때요? 목적물 자체가 없어버렸다고요. 없어버렸어요? 근데 그 부동산을 매매 계약해봤자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 왜요? 확정 가능해야지. 계약할 때 확정 불가능했죠. 불가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 그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어요.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그 후에 불타 없어졌어요. 계약 유효 무효? 유효죠. 왜 계약할 때 있었으니까 유효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죠. 이것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했을 때 그 계약은 무효다. 그러면 OX. X 유효 이런 거죠. 아셨죠? 그런 거 보죠. 야, 이거 너무 만만한데? 이런 생각 들죠? 그잖아요. 아유, 만만해요. 왜 계약할 때 목적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계약은 유효죠. 그죠? 그 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지. 자, 그런데 자, 이제 봐보세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을 이제 나눈 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불타 없어졌대요. 근데 이게 전부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죠? 일부만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후에 불타 없어졌죠. 그 후에 불타 없어졌는데 이때 봐보세요. A하고 B가 부동산을 3억 원에 그랬죠. 매매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매 목적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급부의무라고 해요. 급부의무. 그 다음에 3억 원이었죠. 대가. 이것을 반대급부의무 그래요. 반대급부의무 혹은 대가의무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대가의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가의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돈은 불능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돈은 불능이 없어요. 왜? 없으면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줄 수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돈이라는 것 자체가 말라버리지 않는 한 불능이라는 건 없다고요. 그럼 불능은 당연히 뭐겠어요? 반대급부겠어요? 아니면 급부겠어요? 당연히 급부 이게 불타 없어졌다 이거겠죠. 그럼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권리 의무 관계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급부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A가 채무자죠. B가 채권자고 반대급부 의무를 놓고 보면 A가 채권자가 돼요. B가 채무자가 돼요. 그러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불능이니까 당연히 뭘 기준으로 봐야 되겠어요? 급부를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불능이니까. 그럼 A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셨죠? 여기는 봐보세요. 왜 불타 없어졌느냐?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서. 채무자의 기책사유, 고의가실이 있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둘 다 잘못이 없어서. 세 번째는요. B가 잘못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A가 잘못이 있든지 둘 다 잘못이 없든지 B가 잘못이 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나눠놨다고. 그래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채무자 A 있죠? A든 A.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는 쌍방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때 B는 뭐예요? 채권자겠죠. 채권자. 급부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A가 채무자고 B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눠놨다. 아셨죠? 세부적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아 이러는구나. 뭐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다고 그랬죠? 네.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의색을 안 넘어온 거예요. 계약책을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의색을 안 넘어온 거예요. 계약책을 했으니까 계약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했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타 없어졌다 이거잖아요. 그죠? 불타 없는데 그때 전부 불타 없어졌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계약이 무효죠. 그죠? 그죠? 근데 일부가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뻔 따가지고 일부 불능은 전부 불능이라고 그래요. 전부 불능이라
무효다 그러거든요. 무효다 그러는데 이것은 무상계약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무상계약에서만. 근데 우리 시험범위 매매 그다음에 교환 임대차 무상계약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상계약에서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 일부 불러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사실은 보고 왔어요. 어디에서? 담보 책임에서 보고 왔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봐보세요. 여러분이 평당 얼마 해가지고 100평을 평당 얼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당 700만 원 해가지고 7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아니더래요. 10평 부족하죠. 10평 부족이 계약 체결 전부터 부족했어요? 그 후에 부족했어요? 처음부터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량 부족이죠. 그죠? 아셨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매매 계약 했는데 매매 계약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사 들어가 봤더니 이미 창고는 불타 없어졌대요. 창고는. 이게 뭐예요? 일부가 멸실한 거죠. 언제? 계약하기 전부터. 그러면 이때는 계약이 뭐냐면 유효예요. 유효. 왜 유효인 줄 아세요? 90평이 있고 본체 있잖아요. 그죠? 계약은 유효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랬더니 10평가 깎아줘 해야죠. 그죠? 그죠? 창고가 깎아줘 해야죠. 그죠? 대그 감액 청구. 가격 지급해야죠? 근데 90평만으로는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 해제 이렇게 해야죠. 그죠? 아셨죠? 이것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었냐면 담보 책임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 이 매매 있죠? 우리 계약법 공부할 때 매매 거기가 담보 책임이 이미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인데 이야기만 한번 듣습니다. 전부 불능이면 무효라고 그랬죠. 그죠? 전부 불능이면 무효죠. 그죠? 그런데 매도인이 전부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인이고 여러분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부동산이 이미 멸실했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내가 제주도에서 사는 여러분한테 청약을 한 거죠. 그죠? 이게 살래? 그래서 좋아 살게.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왔죠? 비행기 타고 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1박 했어요. 밤에 와가지고. 그래서 호텔에서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그 부동산을 3억 원에 사자고 매매 계약 했다고요. 했어요?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원시적으로 불능이잖아요. 그럼 무효죠. 그죠? 무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부동산 달라고 할 수 없죠. 3억은 줄 필요도 없지만. 근데 이 경우에 여러분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죠. 뭐가 열 받아요? 네? 막 뭐라고 막 지금 하죠. 그것을 말을 하면 너가 불능임을 몰랐다고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다. 근데 너는 뭐 한다고 알면서 그죠? 알면서 계약 체결하게 만들었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행을 해달라고 할 수 없고 불능이니까 부동산 이행을 해달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고 그죠?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믿고 여러분이 들인 비용이 뭐예요 지금?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 있죠. 이것은 내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실내 이익을 배상 청구한다. 실내 손해라고 해야 정확히 맞는데 법에서는 실내 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들인 비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때 미친놈 매도인이죠. 그러잖아요. 매도인 미친놈이죠. 아유 전부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하게 계약 체결하자고 그래요. 미친놈 매도인이죠. 즉 미친놈 매도인이 이렇게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 물어내야 될 책임이 있죠. 이 책임을 뭐라고 이름 붙여놨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말 더럽게 어렵죠, 그죠?
그죠? 억지로 안게하려고 하지 마라. 들어보는 거야, 들어보는 거. 아셨죠? 사례를 생각해보고, 아, 그때, 이건 나라도 열이 받겠다. 그죠? 최소한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는 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전에, 막,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막, 그거 얼만데요? 뭐, 얼마 깎아줄 수 있어요? 막, 전화통화했던 거 있죠? 통신비. 이런 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왜? 계약이 체결되건 체결되지 않건 어차피 들어갔어야 될 비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신뢰 있게 포함이 안 돼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믿고 드리면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가 뭐예요? 신뢰익 배당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봐봅니다. 여기도 이미 다 우리 공부하고 왔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이제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 했잖아요. 이제. 매매 계약 했는데 후에 불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주지를 못 하잖아요. 불능이죠. 그죠? 불능인데 누가 잘못했어요? A가 잘못했죠. 채무자가 누구라고요? 채무자가? A. 매도인이라고, 매도인. 매도인이 잘못했죠? 그렇게 해서 불타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행 지체예요, 이행 불능이에요. 이행 불능이라고, 불능. 불능이에요? 즉 뭐냐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중에서도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이죠. 그죠? 최고할 필요도 없죠? 그죠? 최고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면 이행 불능이면 상대방 B는 뭐 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면. 우리 계약에서 계속 공부했잖아요.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권리 의무가 생기죠? 동시행해야죠? 그죠? 한쪽에서 동시행을 안 했다.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상대방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약 해지하고 상대방은 그죠? 계약 해지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때 손해배상액은 얼마냐면 지금 매수인이 얼마에 사기로 했죠? 3억 원에 사기로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소유권 이전을 해왔더라면 현재 만약에 4억으로 올랐대요. 그럼 차액이죠. 차액. 얼마? 1억. 이게 뭐냐면 이행이 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액이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행이익 배상 그런 거. 이행이익 배상. 여기는 뭐예요? 실내이익 배상. 여기는 이행이익 배상. 손해배상액이 달라요. 두 가지 비교를 해보면 실내이익 배상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행이익 배상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행이익 배상이죠. 여러분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이거 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죠. 그죠? A가 잘못이 없다고. A가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로 갔냐면 위험부담 문제로 갔었어요. 위험부담. 누가 피보냐 그 말이죠. 누가 피보냐. 그래서 이때는 무슨 문제로 간다고요? 위험부담 문제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 이미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뭘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서 그 불이 막 번져가지고 옆에 빌라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아침에 우리 예전 수강생한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매수인이 그 빌라 매매 계약하고 이제 잔금 치르러 이삿짐 들고 지금 오고 있다고 그랬죠. 이삿짐 들고. 그러고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 다 없어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 문제죠. 그죠? 자, 언제 불 다 없어졌어요? 계약할 때는 있었죠. 근데 계약 후에 불 다 없어졌죠. 계약 후에 불 다 없어졌죠. 그런데 A가 잘못했나요? 그러면요. 둘 다 잘못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이 가야 되겠네. 일이 가야 되겠죠?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쌍방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일이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우리 법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하고 B하고 부동산을 3억 원 이렇게 계약했잖아요. 그죠? 3억 원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불타 없어져 버렸죠. 그죠? 불타 없어져 버렸죠? 벼락 맞아고 불타 없어지든지 어쩌든지. 쌍방 모두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피 보느냐 그랬더니 누가 피 봐요? 그냥 A가 피 봐요. 채무자 A가 피 본다고요. 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따지면 A가 채무자죠. 그죠? A가 피 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3억 원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지. 청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집은 불타 없어지고 끝나는 거고 B는 3억 원 안 주고니까 누가 피 보는 거예요? A가. 채무자가 피 본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갔던 거예요. 대신에 B는 지금 계약금 줬잖아요. 계약금 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왜? A도 잘못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왔는데 들어갈 집이 없죠. 그러니까 계약금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떠돌아야 돼요. 떠돌아야 돼요. 이 짐 어디다가 이삿짐 센터에다 맡겨놓고 여간방 가서 자면서 다른 집 구해야 된다. 그 손해배상액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A가 잘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문제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하라고 법으로 정해놨다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채권자가 잘못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A하고 B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3억 원 그랬죠. 그죠? 3억 원 그랬어요. 그런데 중도금 정도 줬는데 B가 부탁하는 거예요. 나 인테리어하고 들어갈 건데 열쇠 좀 주라. 원래 열쇠도 잔금 칠 때 동시행이잖아요. 근데 편의를 봐줬어요. 열쇠 줬더니 B가 여기서 담배 피다가 불타 없어져. B가 잘못했죠. 그죠? 누가 피 봐야 돼? B가 피 봐야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3억 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A는 아무 잘못 없고 B만 피 보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 뜻이죠. 아셨죠? 이때 역시나 뭐 손해배상 이런 거 없어요. 손해배상 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또 한 가지요. 똑같은 사례인데 A하고 B하고요. 부동산을 3억 원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잔금날 등기소를 들고 오겠죠. 그죠? 근데 등기소를 들고 갔거든요. 근데 B가 외국 가서 안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등기소를 넘겨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령 지체 중이죠, 이거. 그죠? 지체 중에 뭐예요? 벼락 맞아서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지체 중에. 쌍방 귀책 없이, 그죠? 귀책 사유 없이 불타 없어졌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결국 누가 잘못했어요? 예, 채권자 B가 잘못했잖아요. 누가 피봐야 돼요? B가 피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3억 원은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아셨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랬다. 이렇게 불능도요. 상황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저기 있죠. 그죠? 저기 뭐예요? 확정 가능 있죠. 가능해야지. 불가능하면 무효다 있죠. 그럼 뭘 말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원시적 그것도 전부 불능이면 무효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더 나가서 이때 매도인이 미친놈이었다. 그럼 매수인은 미친놈 아니었겠죠? 그럼 미친놈 아닌 매수인은 미친놈 매도인한테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때 미친놈이 지는 책임은 무슨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러죠. 아셨죠? 매도인 미친놈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 무효하고 끝나버리는 거고. 미친놈이었을 때만 비행기 값 숙박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실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그러고 나면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어디서 나왔어요? 담보책임. 담보책임 어디서? 계약법에 있는 매매 부분에서 나왔던 거죠. 아셨죠?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부분은 계약법 총책 부분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 해제 부분에서 나왔다. 해제 부분. 아셨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부분은 또 계약법 총책 부분에서 어디서 나왔어요? 위험부담 문제에서 나왔다. 위험부담. 이래서 불능과 관련해 가지고요. 자, 민법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놔둔 거라고. 이렇게. 단도 없다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여러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두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편해서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딱딱 빼먹으면 돼요. 대신에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보고 가는 거거든요. 보고 가는 건데 이거는 이미 우리 다 보고 왔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한다. 그럼 나는 정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왔었냐면 한번 봐보실래요? 자, 계약법이니까요. 220페이지 펴보실래요? 위험부담 나오죠, 그죠? 위험부담 나오잖아요, 이제. 그죠? 오른쪽 오면 박스 1번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있고, 박스 2번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있죠?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뭐예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 그럼 누구예요? 채무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급부의무의 채무자니까 매도인이라고 그랬죠.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죠. 그죠? 책임 없는 사유로. 예컨대 지진으로 멸실, 태풍으로 멸실, 이행 불능이 된 때 다른 쪽 채무도 뭐예요? 소멸하죠? 이행 청구를 못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박스 2번에 채권자 위험부담 나오죠. 쌍무 계약에 따른 한쪽 채무가 채무자 책임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때 그랬죠. 그죠? 손실을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의리 부담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내용이죠. 그죠? 따라서 1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매수인은 어때요? 돈은 지불하지만 목적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피본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셨죠? 자, 그 내용이에요. 위험부담 나왔죠. 그죠? 넘겨보세요. 222페이지. 계약 해제 나오죠. 그죠? 해제하고 상대방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거기 보면 박스 2번에 해제 원인 나오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2번 법정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서에다가 반드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어야 돼요?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데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것을 이행지체. 줄 수 없으니까 못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이행불능 그러죠. 그죠? 이행지체일 때는 최고하고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인데 이행불능일 때는 어때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은 뭐예요? 이행이 배상이다. 그 말이죠. 그죠? 아셨죠? 그 부분이고 넘겨보세요. 매매 나오죠. 그죠? 매매에서 225페이지 박스 3번에 담보책임 나오잖아요. 담보책임 나오죠. 그죠? 담보책임인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 바로 담보책임 중에서 권리의 하자 중에서 그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민법 총칙 부분이라고. 민법 총칙.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 봅니다. 자, 154페이지 나오죠? 154페이지 메뉴에 법률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잖아요. 이때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무효라고 그랬죠. 불가능하다 무효다. 그것은 뭘 말해요? 이 부분 말하는 원시적 불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 양가로 1번 계약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고 한다. 실현 가능성 여부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통념을. 그래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면 100만 원 줄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사회 통념상 그런 불가능으로 봅니다.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능은 책에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런 용어 나오죠. 원시적 불능 무효다 나오죠. 그죠? 나오죠? 계약 당시부터 무효다. 뭐 공장 매매 계약 당시 공장 2개 모두 화재로 멸실한 경우 무효란 말이에요.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불능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하고 있죠. 그죠? 후발적 불능 나오죠. 유효라고 나오죠. 그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계약 체결 후에 불능이 된 건데 1번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공장이 화재로 멸실했다. 그럼 무슨 문제라고요?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라고. 그죠? 그 중에서도 이행 불능의 문제가 되겠죠.
2번 쌍방 기책 사유 없이죠. 그죠? 그죠? 그때는 뭐였어요? 공작이 멸실했다면 위험부담의 문제잖아요. 그죠? 위험부담 문제인데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여기서 말한 것은 지금 이것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설명하고 있죠? 근데 더 자세히 말하면 뭐예요?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고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다. 채무자 A의 기책 사유가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쌍방 모두 잘못이 없거나 채권자 누구예요? 예수인 B죠? B의 잘못이 있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위험부담의 문제다. 그 말이죠. 아셨죠? 이렇게 딱딱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를.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맨 처음에 어려워도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꺼내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걸 처음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되겠냐고요. 아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한번 봤다. 아셨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싹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어디까지 봤어요? 자, 여기까지 본 거예요. 확정, 가능까지 본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도 항상 묶어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 주에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